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교정 치료할 때 이제 교정 진단을 하고 교정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교정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 교정을 하려면 브라켓이 필요하겠죠. 브라켓이라는 건 치아에 붙이는 그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치아에 붙이는 장치가 이제 브라켓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선 브라켓 위에 이제 교정용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치아 이동을 시키는데, 오늘은 교정할 때 쓰는 이 와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정할 때 쓰는 와이어에는 재질에 따라서 나이타이 와이어, 나이타이 와이어와 SS 와이어로 크게 나뉩니다. S 중간에 TMA 와이어라는 것, TMA란 재질로 된 TMA 와이어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주로 쓰는 건 나이타이와 SS입니다. 나이타이는 니켈, 타이타늄, 합금인데, 거기서 이제 니와 T를 따서 나이타이 와이어라고 하고 있고요. SS 와이어는 SS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는 스테인리스 스틸, 즉 스탱입니다. 그래서 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와이어입니다. 나이타이 와이어와 SS 와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요. 또 와이어의 굵기에 따라서, 아니지, 먼저 와이어의 단면, 형태에 따라서 단면이 원형인 와이어와 단면이 사각형인 와이어로 또 나뉩니다. 단면이 원형인 건 라운드고, 단면이 사각형인 건, 사각형이 영어로 렉탱글이잖아요. 그래서 렉탱귤라, 철자 맞나? 렉탱귤라 와이어입니다. 제가 요즘에 딱 배울 때는 영어를 썼는데, 실제로 영어를 이제 발음은 하는데 글을 써보지는 않아서, 저도 제가 동영상 찍고 한 번씩 지금 오타가 생겨서 심각하게 당황스러운데요. 어쨌거나 혹시라도 오타가 생기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와이어는 단면이 원형인 라운드 와이어와 단면이 사각형인 렉탱귤러 와이어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SS 와이어도 단면이 원형인 라운드 와이어와 사각형인 렉탱귤러 와이어로 나뉜다. 와이어에도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단면의 지름에 따라서 016 와이어가 있고 018 와이어도 있고, 뭐 더 가는 거는 014 와이어도 있고 이런데, 이 단면이 014라는 건 0.014 인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정이 미국에서 이런 류의 교정이 이제 처음 시작되고 미국에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킬로미터를 안 쓰고 마일, 뭐 인치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교정할 때 쓰는 와이어나 이런 것들의 단위가 다 인치더라고요. 016 인치, 0.018 인치. 근데 거기서 떼서 그냥 014 와이어, 016 와이어, 018 뭐 라운드 와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각형의 와이어도 가로와 세로에 따라서 뭐 016 곱하기 022 와이어. 그래서 016은 이 세로가 0.016 인치, 가로가 0.02 인치. 017, 025 와이어, 019, 025 와이어,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정할 때 쓰는 와이어는 와이어, 우리말로는 철사. 교정할 때 쓰는 철사는 재질에 따라서 나이타이 와이어와 그 다음에 스탱 와이어로 나뉜다. 그리고 나이타이 와이어와 스탱 와이어는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와 렉탱귤러 와이어로 또 나뉘고, 또 그 크기에 따라서 016부터 시작해서 018, 이것도 사각형 와이어도 016, 022, 017,
025, 019, 025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와이어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의 종류가 참 많죠. 처음에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나이트하이 와이어는 이게 니켈 타이타늄이 되게 형상기억? 그러니까 와이어 자체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을 시켜도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나이트하이 재질 자체가 유연한데 가늘면 가늘수록, 그러니까 018에 비해서는 016이, 016에 비해서는 014가 훨씬 가는 와이어가 더 유연하겠죠. SS 와이어는 단단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잘 휘지도 않고 굉장히 딱딱해요, 와이어가.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쓰냐면, 자, 이런 분이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송곳니가 덧니로 나 있고 이가 잘 나올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울퉁불퉁 겹쳐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이만큼이 있는데 치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두 개가 이렇게 우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부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약간의 돌출도 있었고, 그래서 돌출도 있고 공간 부족이 이렇게 심하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치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치는 송곳니 뒤에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두 개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얘를 빼거나, 이게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치아를 숫자로 부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앞니 이러면은 의사소통하는데 힘드니까 가운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치아가 이제 한쪽에 7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7개, 7개, 아랫니도 7개, 7개 해서 총 28개가 있는데, 그래서 치아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4번 작은 어금니나 5번 작은 어금니 둘 중에 하나를 빼게 되는데, 4번을 빼야 되는 케이스와 5번을 빼야 되는 케이스는 뭐 그때그때 달라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샜고요. 공간 부족이 심해서 이제 발치 교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날 이제 발치를 하기 전에 와이어를 이렇게 교정 장치를 붙이고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앞니 같은 경우는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장치를 붙일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장치를 붙이지를 못했고요. 보시면 와이어가 굉장히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교정 치료를, 뭐 교정 치료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일단 치료 과정에서 1차 목적은 장치를 원래 치아가 배열될 만한 위치에 붙였을 때 와이어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구겨진 와이어가 일자로 펴지게끔 만드는 것이 교정 배열의 1차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겨지게 들어갔잖아요. 구겨지게 들어간 와이어가 있으면 얘는 원래의 형태대로 펴지려고 할 텐데, 그 펴지려는 힘을 이용해서 교정 배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구겨지게, 어떤 와이어가 이렇게 구겨지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이트하이 와이어겠죠. 나이트하이 와이어는 교정의 초기에 쓰입니다. 배열할 때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그 배열할 때 이렇게 넣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펴지면 한 단계 굵은 거를 넣고, 또 펴지면 좀 더 굵은 거를 넣고, 순서대로 아까 제가 와이어 숫자를 넣었었는데 지금 들어간 건 016 나이트하이 와이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펴지면 사각형의 016 곱하기 022 나이트하이 와이어를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좀 더 펴지면 017 곱하기 025 나이트하이 와이어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나이트하이를 이용해서 배열을 하게 됩니다. 배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사각형의 와이어입니다. 아래는 아직 배열이 약간 구겨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형의 원형 라운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윗니에는 렉탱귤러 사각형의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2달 정도 지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래는 여전히 라운드 와이어를 집어넣은 상태지만 위에는
렉트 와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열도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펴진 걸 볼 수가 있죠. 와이어가 많이 구겨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자로 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정 중간에 이런 스프링은 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얘가 배열될 공간이 없으니까 얘 스프링을 넣어서 쫙 스프링이 펴지려고 하니까 펴지는 힘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밀고, 그래서 얘를 꺼집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배열이 어느 정도 펴져서 일자로 와이어가 쭉 배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나이트하이 와이어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연하고 구겨진 치아들을 펴는데 적은 힘을 가하면서 안정적으로 펼 수 있게끔, 애초에 그리고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SS 와이어를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트하이 와이어는 어느 정도 구겨진 상태로도 잘 들어가서 초기에 쓰이게 되는데, 나이트하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배열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이제 SS 와이어로 교체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로 교체를 해놓고, 이건 굉장히 단단해서 치아 배열이 구겨져 있을 때는 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자로 핀 상태에서 부드럽게 SS 와이어를 넣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당기면, 이 고무줄이 당기는 힘보다 나이트하이를 썼을 때는 워낙에 와이어가 유연하기 때문에 고무줄을 당기면 와이어 자체가 휘어서 치아들이 공간이 닫히는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고, 와이어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럼 치아 배열도 그렇게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SS 와이어는 단단해서 고무줄의 힘보다는 세기 때문에 와이어가 그 형태를 그대로 버텨주고, 마치 철길 위에서, 철도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철길 위에서 치아들이 미끄러지면서 공간이 닫히는 식으로 공간 폐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간 이제 폐쇄가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배열이 쫙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는 앞에서 봤을 때 이랬었고, 왼쪽, 오른쪽, 윗니, 아랫니 교정 전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교정 후에는 배열이 가지런하게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윗니, 아랫니.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교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이트하이 와이어와 SS 와이어, 때로는 TMA라는 와이어는 나이트하이와 SS의 딱 중간 성질이에요. 나이트하이만큼은 유연하지 않지만 SS보다는 유연하고, SS만큼 단단하지는 않지만 나이트하이보다는 단단하고, 그래서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TMA 와이어를 쓸 때도 있는데, 이제 주로 쓰는 거는 나이트하이와 SS다. 그리고 나이트하이는 모양과 두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이어들이 있는데, 그런 와이어들을 순차적으로 이용해서 구겨진 치아들을 초창기에 나이트하이를 이용해서 일자로 펴고,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SS 와이어를 넣어서 필요한 공간을 닫는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진행함으로써 교정 치료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나이트하이 와이어랑 SS 와이어를 보고 와이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제 와이어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쓰는 건데, 얘는 나이트하이 와이어고요. 옆에 보시면 SS 와이어도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에 이제 담아놓은 건데, U는 어퍼, 즉 윗니를 얘기하고요. L은 로워, 즉 아랫니를 얘기합니다. 01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한데, 단면이 라운드하고 0.014인치의 와이어입니다. 나이트하이 와이어인데요. 이렇게 펴도 다시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옆에 봤을 때 이렇게 휘어져도 다시 원래대로 펴집니다. 그래서 나이트하이 와이어는 이와 같이 구부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이트하이 와이어는 자기 그 일정 정도의 휘어짐 있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너무 과한 휘어짐이 있을 때는 영구 변형이 일어나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나이트하이 와이어가 기능하는 정도 안에서
좀 변이가 있을 때, 이렇게 구겨져 있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펴주려고 하면서 아주 적절한 힘을 치아에 가해서 삐뚤어진 치아를 대어를 가지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신 것처럼 014 다음에 016, 018, 016, 02, 016, 02 같은 경우는 이제 단면이 그 직사각형인데요. 이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014보다는 좀 탄성이 더 있는데 어쨌거나 같은 두께의 SS 와이어에 비해서는 훨씬 탄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같은 두께의 01602 SS 와이어, 얘는 01602 나이타인데요. 얘는 이렇게 펼쳐도 가볍게 다시 돌아가지만 이렇게 탄성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SS는 좀 단단해서 이렇게 폈을 때는 영구적으로 변형이 생겨버립니다. 펴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좀 벌어진 채로 돌아오게 되고, 나이타인은 이렇게 펼쳐도 다시 원래 자기 형태로 돌아오고요. SS는 펼치면 점점점 이게 벌어져서 변형이 일어나요. 그 대신 너무 단단하긴 하지만 이 단단함 때문에 치아의 공간을 닫기 위해서 치아를 이동시킬 때는 훨씬 더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쭉 있는 와이어 종류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와이어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가느다란 것부터 나이타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배열이 펴지면 SS 와이어를 쓴다, 이런 순으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와이어의 종류가 어느 정도는 눈에 익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정 와이어 그 철사에 대해서 보면서 그 교정 사진이랑 그 다음에 와이어를 직접 보면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나이타이 와이어와 SS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SS 와이어, 그리고 TMA 와이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에 사용되는 유연하지만 단단하지는 않은 나이타이 와이어, 그리고 단단하지만 유연하지는 않은 SS 와이어, 저마다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정할 때 이런 종류의 철사들이 단계별로 사용된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그 혹시 진행 중이시거나 교정을 계획하신 분들이 이제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설 연휴 전인데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시기는 아마 설 연휴 이후가 될 텐데, 설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2월은 짧아서 이제 금방 또 설 연휴가 끝나니까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보람차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